이번 마지막 수동결산인데요. 마지막 수동결산 교과서 291페이지에 보시면 그 중간쯤에 지읒 되어 있고요. 선납 세금의 정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9번 수동결산 마무리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교과서 편집에서는 뭐 법인세 얘기가 자동결산이라고 했는데 그냥 수동결산으로 마무리하세요. 이게 더 깔끔하거든요. 자, 저의 제목은 법인세와 선납세금 대체라고 할 거예요. 법인세와 선납세금 대체. 9번입니다. 수동결산. 자, 그러니까 법인세 얘기를 다루는 결산은 저희 반, 우리 반은 자동결산 하시지 마시고 저 따라 그냥 수동결산으로 그냥 깔끔하게 해내세요. 자, 9번 도대체 저 법인세 선납세금에 대한 개념이 뭔지 요거만 마무리하시면 우리 시험에서 일으키는 결산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수동결산 법인세 얘기입니다. 세금 대체. 요새 요 문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예요. 특히 선납 세금 얘기를 하는 게요. 자, 어떤 얘기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뭐 어떤 그 개념이 이해되셔야 되냐면 법인세 얘기가 좀 소화가 되셔야 돼요. 법인세. 선납 세금 여러분 느낌 왔어요? 선납 세금? 선이 뭡니까? 미리. 납은 나쁘겠죠, 뭐. 미리 납부한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얘가 뭐랑 유사하냐면 뭐랑 유사하게 선급금 그쵸 뭐 선급 비용과 굉장히 유사한 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굉장히 세분화시키는 거야. 선급금, 선급 비용, 선납세금. 무슨 성격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자산 성격인 거야. 선납세금은. 여러분 선급금, 선급비용 전부 다 자산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납부했다, 미리 줬다, 미리 준 비용이다 전부 다 자산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선납세금 자산입니다. 그럼 도대체 법인세는 뭐냐? 여러분 세금 아깝잖아요. 제가 아까운 건 뭐라 그랬어요? 비용이에요. 그죠? 그럼 법인세가 도대체 뭔지 볼게요. 여러분 요거는 필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넘기셔도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다 넘기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필요하지 않거든 사실 요 얘기는. 자, 우리가 소득세가 있거든요. 소득세. 뭔지 아시죠? 소득세. 내가 벌면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이 뭐겠어요? 소득세예요. 근데 우리가 이 소득세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소득을 요런 관점으로 누가 벌었지에 대한 관점으로 어떤 사람 어떤 인격체가 버냐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나라 소득세 종류 두 가지가 있는데 누가 버냐 개인이 버냐 아니면 뭐 법인이 버냐를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의 인격체는 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벌면 무슨 세금 내셔야 돼요? 개인 소득세를 내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의 인격체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뭐겠어요? 법인이니까 그 법인 회사가 벌면 내야 하는 세금이 뭔 거라? 법인 소득세. 줄여서 뭐게? 법인세예요. 그러니까 뭐 법인세 얘기 많이 우리가 뉴스에서 언급이 되지만 법인은 그냥 결국에 뭐다? 법인 소득세 줄임말이에요. 됐나요? 그죠? 요거예요. 자, 근데 왜 여기서 법인세를 다루냐면 여러분 우리 회사 무슨 회사게? 개인 회사가 아니라 무슨 회사예요? 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언급이 된다? 법인세가 좀 언급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또 웃긴 게 우리가 세무이급 과정이에요. 사실은 세무이급 과정에서는 법인세를 다루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산 세무 1급에서 법인세를 다루거든요. 그럼 쌤 왜 법인세 왜 얘기합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간단하게만 개념만 좀 익히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조금 얘기가 언급이 되는데 자, 우리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죠? 조금 이 얘기는 나중에 세무책으로 제가 소득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소득을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은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벌었는지 물어요. 세무서는요. 너 도대체 뭐로 벌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소득의 종류를 총 뭐로 벌었냐를 8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적지 마세요.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 나중에 볼 거예요. 뭐로 벌었냐를 묻냐면 이자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 다음에 퇴직과 양도.
뭐 물론 뭐 금융소득 같은 게 있는 그때 좀 뺄게요. 금융투자소득 같은 이건 아직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총 8가지로 나눠서 물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의 종류, 그러니까 너 뭐로 벌었어라고 묻는다라면 소득의 종류라고 하는데요. 총 소득의 종류가 몇 가지다? 8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자로 버시는 분은 이자 소득자고요. 배당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잖아요. 배당으로 번 거는 뭐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은 무슨 소득자인 거야? 사업소득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은 근로자일 거니까 근로소득. 이렇게 나눠서 물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세금의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보통 1년 단위입니다. 자,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말까지. 그래서 만약에 23년이라면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였던 거를 총 집합시켜서요. 언제 납부하시냐면 내년 5월에 납부하세요. 내년. 그러니까 언제? 24년에. 그러니까 23년 번 거는 언제 신고하시는 거야? 내년 5월에. 올해 5월은 그러면 언제 번 거예요? 22년에. 그죠? 그러니까 23년 5월은 22년에 번 거를 신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5월에 무슨 신고라고 하세요? 종합소득세 막 종소세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얘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안 하는데요. 근데 그 이유는 다 있어요. 그 잠깐 그 좀 빼고 그런 얘기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올해 23년 번 거를요 5월에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득세는 자기가 직접 신고하시는 게 맞아요. 그럼 여러분 좀 약간 웃긴 표현으로 제가 5월에 뭐 내년이든 올해든 5월에 내가 번 거를 신고하실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세무서 직원이 신고 서류 몇 장 주냐면 8장 줘요. 8장. 왜 그럴까요? 왜 8장 줄까요? 그러니까 제 얼굴 보고 아이고 선생님은 근로자시겠요. 단정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 얼굴 보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서 직원 일단 서류를 몇 장 주고 보는 거예요. 8장 주고 봐요. 왜? 소득의 종류가 총 몇 개니까? 8개니까 8장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서류를 받아들인 저는요. 내가 있는 소득에다가 마킹하시면 돼요. 없으면 0, 0, 0, 뭐 900 이렇게 신고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 개인은 소득의 종류를 규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몇 장 던져주고 봐야 돼. 8장 던져주고 봐야 돼요. 개인은요. 근데 여러분 법인은 다 또 신고하러 갑니다. 5월에. 사실 5월 아니지만 법인은 삼성전자는 그해 번 거 다음에 신고할 거예요. 몇 장 주게? 법인은 딱 하나예요. 뭐게요? 저 2배사 근년기 퇴양 중에 뭐로 버는 애예요. 법인은요. 사업이에요. 안 그래요? 삼성전자는 뭐로 벌어요? 예전에.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법인세 신고하러 가면 얘랑 똑같아요. 뭐로 요거 딱 한 장 줄 거예요. 물론 사실 한 장은 아니지만 뭔가 비교해 보면 극과 극을. 그러니까 개인은 소득의 종류를 규정할 수 없으니까 몇 장 주고 보고 8장을 주고 보고. 그다음에 법인은 뭐 해봤자 뭐겠어요.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법인은요 개인 사업자 구조와 비슷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내가 지난 1년간 번 거 신고해야 되겠죠? 나는 자, 우리 회사는 무슨 회사니까? 개인 회사가 아니라 뭐다? 법인 회사거든요. 맞아요? 자, 그럼 이 땡땡 치킨이 지난 1년간 번 거를 신고해야 돼요. 여러분 세무서가 이 치킨 가게가 1년간 얼마 번 거 알아 몰라요? 몰라요. 내가 자진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여러분 내가 번 거 뭘까요? 무슨 서류일까요? 내가 1년간 번 거 무슨 서류일까요? 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법인세 신고를 가실 때요. 손익계산서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왜? 내가 지난 1년간 번 거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자, 해볼게요. 자, 손익계산서 적어볼게요. 상품 매출을 칠게요. 자, 지난 1년간 내가 뭐 판 거? 치킨 판 거. 맞죠? 지난 1년간 상품 매출량 빼기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그 치킨을 팔기 위해서 닭이 필요하죠? 뭐게요?
매출 원가. 여러분 한번 얘기해 봐봐. 매출 원가 우리 언제 합니까? 매일매일 카운트 합니까? 1년에 한 번만 카운트 합니까? 1년에 한 번만 카운트해요. 무슨 조사를 통해서? 기말 재고 조사 통해서. 그래서 무슨 결산에 입력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자동 결산에 닭이 몇 마리 남았냐를 입력해줘야만 이 시스템이 알겠어? 너의 매출 원가 뽑아줄게 할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죠? 상황 인지되셨어요? 자, 상품 매출 5천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내가 기말 재고 조사를 자동 결산에 입력하니까 얘가 매출 원가를 집계 시켰습니다. 2천만 원. 그럼 이제 무슨 계산이 나오냐면 매출 총이익이라는 애가 나오게 돼요. 얼마겠어요? 3천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빼기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회사 치킨 팔기 위해선 닭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직원 인건비 필요하죠. 그게 뭘까요? 판매 관리비예요. 8땡땡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여러분 이 8땡땡이 완벽해지는 날은 언제게? 결산이에요. 뭐 수동 결산을 하시든 무슨 결산을 하시든 자동 결산을 하시든. 선생님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시로요. 예시로 자 제가 10월 1일에 보험료 8땡땡이라고 할게요. 24만원 현금 24 이렇게 입력했어요. 이게 틀렸거든. 맞아요? 1년치 보험료예요. 자 이대로라면 8땡땡 보험료가 얼마 짓게 될 겁니까? 24잖아요. 틀렸어요. 왜? 보험료는 올해 거만 책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결산을 합니까? 하죠. 자, 한 달에 2만 원이면 올해는 6개월이니까 보험료가 6이 돼야 돼요. 얼마를 버려야 돼요? 16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뭐가 옵니까? 선급 비용. 이거 수동 결산이죠. 맞아요. 이렇게 해야만 결과적으로 8땡땡 보험료가 24가 아니라 얼마가 집계될 수 있다? 아, 제가 틀렸군요. 6이 돼야 되니까 18이군요. 그쵸? 18. 맞습니까? 얼마가 집계될 수 있다? 6이 집계될 수 있잖아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수동 결산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얼마가 들어간다? 24만 원이 책정될 거거든요. 저 맞아요? 수동 결산 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이대로 얼마가 카운팅이 들어간다? 24예요. 아니거든. 올해의 보험료는 얼마가 돼야 돼요? 10, 11, 12. 6만 원이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결산이 필요하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수동 결산까지 마무리하니까 8땡땡 보험료가 24가 아니라 얼마만 집계될 수 있어? 6이 집계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8땡땡이든 매출 원가든 뭐를 해야 완벽한 데이터인 거야. 수동이든 자동이든 결산 업무를 완벽하게 하셔야만 비용이 완벽하게 집계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해보니까 얼마냐면 1,400이라 그럴게요. 1,400. 자, 그러면 뒤에서 나오는 게 뭐다? 1,600만 원이 뭐가 될까요? 영업이익이라 그래요.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플러스 뭐 지금 하지 않겠지만 9땡땡이 뭐냐면 영업의 수익 없다고 칠게요. 그죠? 빼기 뭐?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1600이 흘러내릴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 그래요. 됐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치킨 가게 올해 번 거 5천이 아닌 거야. 올해 순수하게 번 게 치킨판 5천이 아니라 내가 순수하게 번 거는 얼마밖에 안 돼요. 1,600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땡땡 치킨이 올해 번 거는 얼마야? 1,600이에요. 올해 번 거는 얼마? 1,600. 물어볼게요. 자, 이 1,600 언제 알아내요? 그쵸. 12월 31일 말하네요. 왜? 내가 결산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 1600을 완벽하게 뽑아낼 수 있는 시기는 언제 지난 다음인 거야? 결산을 한 다음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올해 이 회사 땡땡치킨이 번 거죠? 벌었으니까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죠. 맞아요? 벌었으니까 세금 내야 돼요. 빼야 됩니다. 차감 전이니까 뒤에서 뭐 빼게? 법인세 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번 게 얼마니까? 1,600이니까 그냥 저 10% 할게요. 계산 편하게. 아닙니다. 사실은 10%입니다. 사실 세율은 법인세율 10%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든 좀 깔끔하게 10% 해볼게요. 그럼 이 회사는 올해 법인 세금 얼마입니까? 160인 거예요. 납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인세 뺀 나머지를요, 회계의 마무리예요. 당기순이익이에요.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시면 1000 얼마예요? 1440이죠. 이게 요 땡땡치킨의 사장님이 가져갈 돈이에요. 주주들이 가져갈 돈.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삼성전자 주주들이 배당받을 돈은요, 뭐 빼고 받아가야 돼요? 법인세를 뺀 나머지 이 1440만 원 가지고요, 주주들이 뭐 하게요? 나눠 먹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주주들이 여러분 봐봐.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배당을 할 수 있는 거는 벌어야 배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번 게 1,600에서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배당이 돼야 된다? 법인세 빼고 여기서 배당이 실현화됩니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봐봐. 이제 마무리 할게요. 지금 우리 회사는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때문에 어디까지 불러와 있냐면 여기까지 불러와 있어요. 여기까지. 법인세 차감전 이익까지. 됐나요? 그럼 여러분 나는 법인세 1,600이 전표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당기순이익까지 계산이 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법인세 전표 언제 찍겠어요? 그쵸, 결산인 거야. 맞죠? 법인세는 뭐다? 내가 번 것만큼 세금을 내야 되니까 번 거를 언제 할 수 있다고? 번 거를 내가 이 1,600을 번 거를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결산 때 알 수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법인세도 언제 나오겠어요? 12월 31일이죠. 됐나요? 자, 그럼 12월 31일 전표 만들게요. 수동결산입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회사가 내야 할 법인세는 얼마입니까? 160이에요. 첫 번째 고민. 법인세의 계정은 뭐냐 이건 거야. 세금과 공가 아닙니다. 세금, 왜냐하면 법인세니까 왠지 또 세금이니까 세금과 공가 같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세금과 공가는 뭐냐면 판관비예요. 세금과 공가는 817 세금과 공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금과 공가는 내가 치킨을 팔기 위해서 필요한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첫 번째 법인세는요 그냥 법인세예요. 딴 거 없어요. 세금과 공가 아니에요. 법인세는 그 자체 뭐다? 법인세입니다. 160. 아이고야 160. 요거 첫 번째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법인세는 세금과 공가가 아니라 그냥 법인세예요. 또는 법인세 비용. 비용이에요. 성격은 비용이에요. 자, 그럼 저는 법인세 160만 원을 세무서에 현금 내야 되겠죠? 맞죠? 법인세를 대변에 현금 낼 거예요. 근데 내게 안 내게 12월 말에 안 내요. 내년 3월 달쯤에 내요. 안 내면 뭐게요? 선납은 낸 거야. 선납을 이미 낸 거야. 외상 아닙니까? 미지급금보다는 우리 시험에서 뭐를 유도하게? 미지급 세금을 유도해 버려요. 3월에 낼 때는 미지급 세금이 없어지는 걸로. 자, 일단 정리할게요. 우리 회사는 개인 회사가 아니라 무슨 회사다? 법인세예요. 그럼 우리 회사는 의무가 뭐다? 내가 올해 번 만큼 뭘 내야 돼요?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내가 올해 번 거를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12월 말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말에 법인세 계산이 온다 이 말인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법인세는 절대 세금과 공가가 될 수 없어. 법인세는 그 자체 뭐다? 법인세여야 됩니다. 자, 납부는 오늘 현재 하지 않을 거니까 뭐로 마무리한다? 미지급 세금.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법인이니까 법인 소득세 신고를 여러분 직접 하셔야 돼요. 이 회사가. 그럼 여러분 제가 번 거는 뭡니까? 치킨 판 거잖아요. 치킨 팔아서 버는 회사니까. 그럼 보세요.
지난 1년간의 번거를 내가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자진 신고할 거예요. 그러면 지난 1년간의 번거 여기 적어야 되겠죠? 상품 매출 적을 거예요. 5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맞죠? 그럼 빼기 뭐가 필요하냐면 매출 원가가 필요한데 여러분 매출 원가가 뭐예요? 닭이잖아. 지난 1년간 없어진 닭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지난 1년간 없어진 닭을 매일매일 카운트하는 회사가 아니었잖아요. 그건 기억나죠? 그래서 무슨 조사가 필요합니까? 기말 재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결산을 하게? 자동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에 가셔서 여기에서 기말에 남은 닭을 우리가 입력하게 되는 거예요. 기말 상품 재고액을. 그럼 우리가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을 인식시킴으로 인해서 얘 바빴어. 뭐를 계산하는 거예요? 매출 원가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다? 내가 이 매출 원가를 아는 지점은 내가 뭐 해야만 알 수 있다? 결산을 해야만 알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결산, 자동 결산이든 수동 결산이든. 그래서 그 작업을 해서 제가 2천만 원인 걸 알아냅니다. 그럼 이제 매출 총액이 집계가 되겠죠. 얼마가 됩니까? 3천만 원이 드러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800번대 애들이 또 와야 되는데 또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이 모든 8땡땡을요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날이 또 언제예요? 얘거든요. 수동 결산이든 자동 결산이든 얘를 해야만 저 8땡땡의 마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1400이라고 할게요. 마무리하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의 올해 영업이익 번거 얼마인 거예요? 1600만 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 영업의 수익은 일단 없다 그럴게요. 여러분 영업의 수익은 치킨 파는 거다 아니다? 아니었던 거래입니다. 없다고 칠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1년간에 우리 회사 번거 얼마가 드러난다. 1600이미 드러나요. 자, 언제 안다고 이 1600 결산 그럼 여러분 나는 법인세 계산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냥 곱하기 10% 할게요. 그죠? 세금 번거에 대한 세금 10%니까 얼마가 나왔을까요? 160만 원이 집계가 됐다고 할게요. 대략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 법인세가 160인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전표화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전표를 하셔야만 당기순이익이 또 계산돼 버리니까. 오케이? 자, 그럼 법인세의 계정이 뭐다? 세금과 공과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법인세예요. 자, 법인세 얼마 발생됐습니까? 올해 160만 원. 전표 언제 입력하셔야 돼요? 12월 31일. 법인세 그대로 법인세. 자, 현금 납부해야 되죠. 어쨌든 세금은 세무서에 현금 납부해야 되는데 나 오늘 납부하게 안 하게? 안 하거든요. 안 하면 외상이야. 그래서 그 외상의 또 다른 버전을 뭐라고 마무리한다고? 미지급, 세금 이렇게. 그죠? 그럼 이 법인세가 160이 딱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드러난다? 1440이 드러나요. 그럼 이 1440만 원으로 주주들이 막 나눠 먹는 겁니다. 그죠? 좀 나눠주고 좀 나눠주고 이렇게. 그죠? 요게 이제 회계 마무리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세요? 이 법인 회사는요. 요 전표가 마무리되어야만 당기순이익의 집계가 완성되겠죠. 시스템 보입니까? 뭐 끝인데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 그 부가세 신고만 봐도요. 1년을 반으로 뚝 자르죠. 1기, 2기. 근데 또 웃긴 게 그 1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1기 안에서도 또 반을 뚝 잘랐어요. 3개월씩. 그러니까 이 세무서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세무서가 국세청이요. 삼성전자 법인세 기다리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맞죠? 1년을 기다려서 세금을 납부받을 거니까. 맞습니까? 세무서가 지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인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야, 나 도대체 1년 못 기다리겠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반년만 먼저 해볼래? 라고 해요. 반년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치킨 판 걸까요? 6월까지. 여러분 다시요. 부가세 1기가 1월부터 언제까지예요? 6월이죠. 1월부터 3월 말을 끊어내죠. 이게 무슨 신고였어요? 한 기의 뭐다? 예정이거든요.
얘는 뭐예요?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득세는 한 기가 1년인데 이 1년 반을 뚝 자르니까 또 뭐가 되냐면 이거를 뭐라고 할게요? 법인세 예정격인 거야. 예정. 진짜는 언젠데? 12월까지고. 그렇죠? 진짜는 확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법인세 예정격을요. 정확한 말로는요. 법인세 중간 예납분이라 그래요. 예정의 의미를 다르게 얘기해서 법인세 중간 예납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월부터 6월까지 치킨 판 거, 1월부터 6월까지 닭 없앤 거 해야 되겠죠? 맞아요? 하게 안 하게? 잠깐만,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여러분 저희의 매출 원가는 언제 드러납니까? 완벽한 매출 원가는요, 얘를 해야만 완벽해져요. 그쵸? 근데 여러분 나는 만약에 6월까지의 매출 원가를 완벽하게 하려면 결산 1년에 2번 해야 돼요. 6월 거 12월 거. 그 피곤하죠? 피곤하니까 어떻게 하게? 대강 하는 거야. 대강 신고하세요. 대강 해요. 대강.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샘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대강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매출 원가를 완벽하게 집계하는 날은 우리는 언제뿐이다? 결산뿐이에요. 그럼 6월에 하는 거는 어떤 느낌으로 하는 거야? 대강 어림짐작 신고하시는 거야. 대강. 오케이? 그래서 대강 신고 뭐 대강 하는 거야. 대강. 대강. 그죠? 대강 하니까 얼마쯤 나왔냐면 차감전 순이익이 아까 얼마였죠? 1600이었죠. 700 할게요. 700. 다시 요 700은 그러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1월부터 6월인데 완벽하다 아니네. 이것도 대강이라고. 대강 해보니까 700이 나왔어요. 그럼 곱하기 얼마? 10%거든요. 보세요. 9월에 냅니다. 9월 달에요. 얘기해봐봐. 어떤 거래가 나오겠어요? 법인세, 우리 회사에 법인세 뭐를 내려가야 되겠어요? 중간 예납분 얼마 낼까요? 700 벌었다고 대강 나왔으니까 얼마? 70. 얘는 진짜 뭐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맞아요? 납부해줘야 돼요. 이날은 9월달은 좀 줘야 돼요. 세무서 가서. 쌤 12월을 안 냈잖아요. 12월은 내년에 낼 거니까. 됐나요? 자, 9월 1일 한번 얘기해 봐봐. 거래 요소 뭡니까? 여기 있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 맨 처음 복식부기 배운 대로 그대로. 맞죠? 무슨 세금 냅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자, 골격 세워볼게요. 대변은 일단 현금 얼마 지급합니까? 70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70은 뭐겠어요? 법인세잖아요. 그쵸? 아니 법인세 중간에 내든 대강 내든 이 세금의 성격은 어쨌든 뭡니까? 법인세잖아요. 저 말뜻 이해되셨어요? 그죠? 중간에 계산하듯 뒤에 가서 계산하듯 이 세금의 실체는 뭐다? 법인세예요. 이거 법인세 하셔도 무방해요. 맞죠? 법인세 내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봐봐. 그런 데가 중요해. 이제 여기서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시험에서요. 법인세는 언제만 쓰게끔 우리한테 자꾸 유도하냐면 언제 쓰게끔 유도하게? 이때만 쓰게끔 만들어놔요. 결산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중간에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잘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납세금으로 일단 해버려요. 선납세금. 그러니까 선납세금이 뭐냐? 미리 뭐한 세금? 납부한 세금이에요. 자, 다시 할게요. 이 세무서가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여러분 법인세는 뭐다? 우리 회사가 지난 1년간 번 거를 집계해서 납부하는 세금이 뭔데? 법인세인데요. 세무서가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야, 일단은 6개월만 번 거를 신고하라 그러거든. 근데 이 6개월 번 거를 내가 신고할 때
완벽하게 신고하지 않고요. 어떻게 신고한다고 느낌은 대강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월 달에 법인세 중간에 납부한 70을 어쨌든 현금으로 납부하는데 요 세금의 실체는 법인세예요. 근데 이 법인세라고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선납세금이라고 기록을 남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뒤에 갈게요. 됐나요? 자, 그럼 이때예요. 드디어 몇 월입니까? 결산이 왔어요. 결산. 그럼 나는 진짜 완벽하게 무슨 신고해야 되겠어요? 우리 회사 지난 1년부터 12월까지 번 거 완벽하게 신고해야 되겠죠? 완벽하게 매출 원가, 완벽하게 판관비. 그래서 아까 그래서 얼마였죠? 1,600이었죠? 완벽하게 해보니까 얼마가 드러났다? 1,600이에요. 자, 여기에 10%입니다. 세금 얼마 내야 돼요? 할게요. 자, 드디어 며칠입니까? 결산 1회. 그죠? 자, 우리 회사의 1년간의 법인세는 얼마가 집계 나왔어요? 160이죠? 맞아요? 미지급이 아닌 거야, 전부 다. 뭐가 있겠어요? 나 1월부터 6월까지 미리 대강 납부한 세금 걸려있죠? 얼마입니까? 70. 자, 법인세를 160이 집계가 됐는데 나는 이미 납부한 뭐가 있어요? 선납세금 얼마가 있습니까? 70이 있으니까 90만 원만 내려가면 되지 않냐 이 말인 거야. 그게 뭘까요? 미지급세금이에요. 됐을까? 이렇게 마무리 하시는 게 법인세 선납세금 대체한다 그래요. 다시 할게요. 우리 시험장에서 법인세가 완벽하게 인식되는 날짜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결산일 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에 납부할 때는 어떻게 기록한다고요? 선납세금이라고 기록하더라. 오케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제가 또 뭘 여러분이랑 또 공부할 거냐면 사실 요 얘기가 좀 더 여러분한테 우리 시험에서 좀 중요한 얘기인데 해볼게요. 자,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 지금 제가 뭘 적어드렸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회사가 치킨 판 걸 막 적었어요. 적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영업의 수익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한 10월 달쯤에 단기 중이다, 그죠? 단기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제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벌 거예요. 자, 여러분 이자 번 거는 영업외다, 그쵸? 여러분 나는 뭐로 벌어야 돼? 치킨으로 벌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돈을 뭐로 번 거예요? 이자로 번 거예요. 영업외입니다. 자, 이자 수익이 한 200만 원이 발생됩니다. 자, 돈 받아야 돼요? 줘야 돼요? 내 통장으로 입금 받아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 통장에 200 들어오게 안 들어오게? 이자 200 한 번도 못 받아봤거든. 이자 통장에 200 안 들어올걸? 고스란히 이자가 200이라고 해서요 내 계좌에 200 안 들어옵니다. 뭐 떼고 들어와요? 세금 떼고 들어와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원천징수세. 사실은 14%인데 10%라고 할게요. 20만원 제외하고 입금될 겁니다. 여러분 뭐가 눈에 띄세요? 얘 잘 봐요. 원천징수. 자, 뼈대 잡을게요. 돈 받아요? 돈 줘요? 이 돈 받는 거죠. 자, 대변에 뭐가 발생됩니까? 이자 수익 얼마가 수익 발생됩니까? 200. 그죠? 200. 그러면 내 계좌에 보통 예금에 200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와요. 얼마? 180. 자, 이 20 뭐냐면 여러분 예수금 한대. 왜냐하면 원천징수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금은요. 누구 세금이게? 종업원 또 상대방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미 부담했고 나는 납부만 할 거죠. 요 세금 누구 세금이게? 상대방 세금 아니, 은행 세금 아닙니다. 이 누구 세금이게? 실체 누구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을까? 누가 벌었어요? 내가 벌었어요.
맞아? 내 세금이야. 나의 소득세예요. 이자 소득세. 근데 여러분 나는 개인이 아니라 뭐게? 법인이잖아요. 우리 시험은 나라는 인격체는 개인이 아니라 뭐다? 법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원천 징수세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무슨 세금이게? 법인세예요. 감 잡혔어요? 이 세금 법인세라고 예수금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분 선생님 그 예수금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금 잘 봐. 직원 나 사장이죠? 나 직원한테 급여 얼마를 지급할 겁니까? 300을 지급할 때요. 뭐 제외하고 줍니까? 원천 징수 20 제외하고 현금 지급하죠. 자, 거래 만들어 보세요. 복식부기. 차변은 뭡니까? 급여 얼마게? 300이고요. 현금은 얼마 지급합니까? 280 지급해요. 그럼 또 이 20이 원천 징수죠. 누구가 벌었게? 직원 거예요. 이건 직원 세금이에요. 직원 소득세. 맞죠? 딴 사람 세금이야. 그럼 딴 사람 세금을 제가 대신 납부만 해줄 거니까 걔 성격은 뭐다? 예수금이에요. 이해되셨어요? 하지만 방금 제가 예시로 드린 세금은 내 세금이지 않습니까? 저 개념 이해되셨어요? 내 세금이요, 내 세금. 그죠? 누가 벌었습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그죠? 왜? 내가 은행한테로부터 뭐를 받았어요? 이자를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벌고 있는 상황이다. 그쵸? 그러니까 이 20은 여러분 예수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원천 징수에 대한 관점을 예수금만 배워서 그렇지 여러분 또 다른 원천 징수 버전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저랑 약속하세요. 원천 징수 얘기 나오면 무조건 예수금 하는 습관은 버리셔야 될 거예요. 자, 원천 징수 얘기 나오면 누가 벌었는지 고민하셔야 돼요. 자, 방금 지금 저의 원천 징수는 누가 벌었냐 이건 거야. 누가 벌었어요? 내가 벌고 있죠. 그럼 나의 소득세가 될 건데 나는 법인이니까 사실은 이 자리가 뭐가 와야 돼요? 법인세가 와야 되는데 또 알겠죠? 법인세는 언제 쓸 거니까 우리 회사는 결산 때 쓸 거니까 얘도 그냥 뭐다? 은행한테 미리 납부한 뭐밖에 안 돼요? 선납세금밖에 안 되는 거야. 마지막에 다 할 거니까 뭉쳐서. 시스템 이해됩니까?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선납세금이라고 그럴 거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물론 결산보다는 그죠? 제가 좀 약간 정리를 해드리자라면 여러분 이제 원천 징수 얘기 나오면 무조건 예수금 하는 습관 버리셔야만 됩니다. 우리 원천 징수 버전 2가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자, 원천 징수 얘기 나오면 누가 벌었는지 고민하세요. 누가? 내가 벌면은 뭐게? 법인세예요, 성격은. 그쵸? 근데 타인이라 그럴게요. 타인이 벌면은 내 세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납부만 해줄 거니까 뭘까요? 예수금적인 성격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금 그 거래에서 예수금 할 인간은 은행인 거야. 은행은 나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를 해줄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저 20이 뭐가 되겠어요? 예수금이 될 건데 지금 적용하는 건 나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원천 징수 요새 여러분 문제 제가 한 몇 회차를 쭉 보시면요. 원천 징수 연달아 문제 2개 나오거든요. 위에 거 답은 원천 징수가 예수금이고요. 밑에 문제 원천 징수 답은 뭐게? 선납세금. 그렇게 나와요. 유도해요. 그래서 좀 조심하세요. 원천 징수 얘기 2가지의 버전이 있을 거라는 거. 에 대한 얘기를 2가지를 좀 비교해 드릴게요. 436페이지 볼게요. 자, 일반 점표입니다. 결산하다가 갑자기 436페이지 일반 점표를 볼 건데, 자, 큰 2번에 문항 1번과 2번을 비교 한번 해보세요. 딱 보이세요? 자, 436페이지입니다. 문제 일반 점표 문제인데 1번, 2번 보세요. 자, 1번에도 뭐가 보이세요?
원천 징수 얘기 언급하고 있죠. 이번에도 뭐가 보이세요? 이번에도 보이실걸요? 뭐가 보이세요? 원천 징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원천 징수라는 표현이 서로 다르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만 됩니다. 책에만 간단하게 적어 볼게요. 그죠? 페이지 1번과 2번을 볼게요. 여러분 잠깐만, 우리 자꾸 부담 되실 거예요. 계속 새로운 용어가 하나씩 치고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물론 선납세금과 예수금에 대한 구분이 먼저지만 법인세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침부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고민하셔야 된다고? 내가 이 거래 때문에 돈을 받는 거래인지 돈을 주는 거래인지 먼저 판별하셔야 돼요. 자, 1번은 무슨 거래예요? 내가 뭐 때문에 돈을 받는 게 이 거래의 주인공이다. 이자 수익을 발생시켰고 그것 때문에 내 계좌에 뭐가 들어올 거야? 보통 예금에 입금될 거야. 그죠? 자, 그럼 보통 예금의 규모를 아니죠. 이자의 규모를 보시면 좀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입니까? 6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은행한테 받을 이자 수익은 발생이에요. 수익의 발생은 6만 원인데 내가 받는 대가는 5만 760원 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9,240원이 뭐가 여기 적으세요. 자신 없으면 이렇게 적으세요. 원천 징수세라고. 그죠? 이게 먼저예요. 그럼 밑에 꺼둬 볼게요. 2번은 어떤 거래입니까? 나는 지급해야지. 뭐 때문에? 강사료 지급해야지. 그럼 차변은 강사료고 대변은 뭡니까? 보통 예금인데. 자, 강사료 발생은 얼마입니까? 100만 원인데요. 강사료, 자신 없으면 강사료가 되겠지만 강사료라는 계정은 없을걸? 그죠? 직원 교육훈련비. 그죠? 교육훈련비. 자, 근데 보통 예금 지급 얼마 합니까? 나 떼먹은 게 아니고, 그죠? 얼마 지급했어요? 계산해 보시면 96만 7천 원. 자, 3만 3천 원이 이제는 어디에 보이세요? 원천 징수세 여기 보이잖아요. 자, 여기까지 왔죠? 이게 먼저야. 원천 징수 이거 예수금일까 선납일까 먼저 고민하시지 마시고 요 뼈대 골격부터 완성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범위. 우리 오늘 원천 징수 얘기가 2건 나왔는데 자, 이제 저랑 고민하세요. 원천 징수 얘기 나오면 누가 벌었는지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누가 벌었어요? 누가 벌었게? 나가 벌었죠. 그쵸? 맞아요. 나가 벌었어요. 그럼 나의 뭐가 될까요? 소득세가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구게 나 개인이 아니라 뭐 법인이에요. 그럼 사실은 여러분 이거 법인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현장 업무에서는 법인세라고 적어도 누구도 말 못해요. 법인세도 맞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 원천 징수세액을 뭐로 처리해 달래요? 자산. 그러니까 여러분 법인세는 무슨 성격일까요? 비용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나 요 시험 이거 좋아한다 그랬죠. 제가 지난 프린트물에 너 비용 선택할래? 뭐 선택할래? 자산 선택할래? 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너는 법인세가 있는데 비용 선택하려고 한다라면 이 문제 답 뭐게? 그냥 법인세 하시면 돼요. 비용 선택하라고 했으면은. 근데 보통 안 하거든 시험장에서. 뭐로 선택하라고 하게? 자산이에요. 그럼 뭐냐 이건 거야. 선급금 하지 마시고 선급 비용도 하지 마시고 뭐 시험장 모범 답안은 뭐다? 선납 세금이에요. 그죠? 선납 세금.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사실은 법인세도 별로 틀린 표현은 아닌데 문제에서 요구한 지점이 있잖아. 뭐 선택해달라고? 자산. 그래서 얘 뭐가 되게요? 선납 세금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이 원천 징수세 누구 세금입니까? 내 세금이 아니라 누구 세금이야? 그 강사 소득세예요. 그쵸? 그럼 얘는 그냥 끝났어. 그냥 내가 납부만 해줄게. 구체적인 성격이니까 그냥 이대로 뭐 하시면 돼요? 예수금 하시면 된다고요. 그쵸? 조심하셔야 돼요. 요새 진짜 이렇게 1번, 2번 딱 붙여서 또는 3번, 4번 붙여서 문제 이렇게 원천 징수 얘기 2가지 버전 묻고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그죠? 자, 그럼 다시 이제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 결산 문제를 볼 건데
자, 어디 오시냐면 여기는 없더라고요. 450페이지. 우리가 요 앞 시간에 했던 그죠? 작업에서 450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450페이지의 결산에 우리가 요 지난 시간에서 1번, 3번은 자동 결산이었고요. 2번 볼까요? 2번이 법인세 얘기하고 있는 무슨 결산인가? 여러분이 직접 다 하세요. 결산 일반 점표에 가셔서 내가 직접 해보세요. 하고 저랑 맞춰볼게요. 결산 법인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동결산 2번 문제인데 450페이지에 그러니까 이 회사가 당기 법인세 비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우리 회사의 지난 1년간 내가 예시로 치킨 판 거에 대한 소득에 대한 집계를 해보니까 우리 회사가 지난 1년간의 소득세, 즉 법인세가 얼마가 드러났다? 1,250만 원이 왔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계산이 됐어. 오케이? 자, 저 표현 보세요. 몇 년간 번 거예요? 1년간 번 법인세가 얼마? 1250이야. 이게 확정이라고 볼게요, 계산이. 그런데 우리 회사가 중간마다 조금씩 뭐 한 흔적인 거야. 조금씩 뭐 한 흔적. 법인세 같은 거를 납부한 흔적이 좀 있는 거예요. 중간마다. 그죠? 그게 얼마래요? 600이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법인세를 중간중간 납부할 때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선납 세금이라고 기록했다라는 사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합시다. 드디어 결산 수정 분계 진행할게요. 이제 뭐 하셔야 되겠어요? 자, 1년간 번 진짜 법인세 비용이나 법인세, 이 회사는 법인세 등일걸, 그죠? 법인세 등 얼마입니까? 1250만 원이 왔고, 완벽하게. 그럼 내가 이 납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50을 쉽게 얘기하면 세무서 가서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 안 하는 거야. 왜? 이미 납부한 뭐도 있으니까. 선납세금 얼마예요? 600만 원 있어. 그럼 나는 나머지 650만 원만 니한테 줄게. 오늘 31일에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줄 거야. 그럼 미지급이지 뭐. 그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실제 업무는 미지급금 하는 회사도 많아요. 사실 뭐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세금이나 그걸 그냥 표현을 구분화한 것 뿐이지 별로는 의미는 어때요?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지급 금 하는 회사도 많지만 우리 정확하게 시험장에서 뭘 요구한다? 미지급 세금을 더 요구한다가 모범 답안이에요. 됐을까요? 이렇게 완성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거 답안을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일반 점표에 수동결산이니까 말 안 해도 날짜가 12월 30일. 그러니까 저 아까 그 자동 계산 때문에 많은 게 와 있는데요. 아까 요 앞에 계신 분이 여쭤보셨는데, 자, 결차 결대해야 됩니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직접 차변 대변 하시면 돼요. 수동 결산은. 그죠? 차변에 검색을 뭐 하셨어요? 일단 법인세 검색하세요. 근데 쌤 법인세 없잖아요. 근데 얘가 걔예요. 그죠? 법인세 비용이라고 검색될 수도 있고요. 법인세 등이라고 검색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법인세 등 하시면 됩니다. 자, 얼마입니까? 우리 회사 법인세가 1250. 그죠? 아, 납부할 건데 이미 납부한 뭐가 있어? 약간 선급금 분위기 뭐? 선납 세금이 와 있어. 얼마죠? 600. 그럼 나머지 650만 원을 내년 3월에 낼게. 안 내니까 뭡니까? 미지급 세금. 되셨죠? 미지급 세금. 요렇게 마무리 하시는 게 법인세 비용의 선납세금 대체라고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에 나옵니다. 그죠? 일단 여기까지 법인세 얘기 마칠게요.